안녕하십니까. 오늘 낙랑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낙랑국과 낙랑군을 구별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잘못 가는 시발점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삼국사에는 낙랑국과 낙랑군의 분명히 기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이 낙랑국을 지워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낙랑국에다가 산사군으로 덮으면서, 그리고 기자조선, 위만조선, 삼한, 한사군을 다 거기다 맞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낙랑국의 역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한목은 낙랑국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는 고조선 이전에 구리라는 역사가 있었고, 그 조선시대에 아울단자께서, 그러니까 황제의 동생을, 당군의 동생을 낙랑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때도 낙랑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낙랑국이 망하는 것이 서기 32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기록이 있습니다만 삼국유사부터 낙랑국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낙랑국과 낙랑군에 대한 분명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잃어버려서 지금 동의전이 이른에 의해서 조선팔도 역사로 완전히 덮어치기가 된 겁니다. 이 낙랑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이제 우리는 고조선에 삼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삼한만 있던 것이 아니고, 요렇게 지금 이 낙랑궁 지역이 고조선 때에 삼한 이외에 낙랑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 고불가에서 낙랑 지역이라는 것이 별도로, 그것이 됐는데, 이 낙랑국이 서기 32년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낙랑군과 국을 혼돈내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국사 25사 동의전에 의하면은 북쪽에 부여과 밑에 고구려가 있고, 그 남쪽에 예가 있고, 예 남쪽에 한이 있고, 한 남쪽에 외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요 예의 고구려 남쪽, 예의 서쪽에 있는 것이 낙랑군이고, 고구려 동쪽에 있는 거 옥저인데, 낙랑구 왕이 이 옥저를 순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예한으로 보면 동쪽과 서쪽이 전혀 다른데, 이 전혀 다른 역사를 이 주에 있는 동의들을 만주와 한반도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역사가 지금 이렇게 숨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록에만 낙랑국이 있는 거라고 전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한서 여기 28하인데, 거기 보면 은나라가 세하고 기자가 조선에 살았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 그러니까 예의 전잠을 가르쳤다. 그래서 근데 낙랑 조선에는 민법이 금팔조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법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낙랑 조선 민법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자 때 조선과 함께 낙랑이라는 명칭이 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때의 낙랑은 고조선의 일부였습니다만은, 한쪽에서 보는, 장안 쪽에서 봤을 때는 낙랑이 분명히 낙랑이 있다, 낙랑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최씨의 낙랑국은 이제 삼국사에는 최리왕밖에 없습니다. 근데 북부여기에 이제 낙랑왕 최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리는 최승의 후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해모수 때부터 대문신왕 때까지 낙랑 왕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후한서에서 이렇게 고구려 남쪽에 예가 있고 예 남쪽에 한이 있고 한 남쪽에 외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예 고구려 동쪽 옥저가 있는 지역에 낙랑국이 있고, 그리고 예의 서쪽에 낙랑군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놀랐을 일은 진봉군입니다. 우리는 진봉군이 지금 한사권 중에 어디 있는가 확실하게 규명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보는 한서 권칠의 파담이 진봉군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봉군이 송나라에서 만든 우적도에 진파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남을 바로 서쪽에 있습니다. 서북 쪽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자꾸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사만 속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있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라 본계에도 보면 백제 신라 가라 외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삼국지 후한서에서 사만이 있을 때 고구려가 있습니다. 이미. 그 사만 속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삼국지에 보면 이 백제는 만약에 이제 온조 백제에 병합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고리국이라고 하는데 고구려의 이름이 고린입니다. 북부 이름도 고리고. 근데 여기는 사만 속의 고리국이 고구려에 병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별개로 보고 있는데, 여기 이 사만 속에 78국 중에 이게 54국 중에 요 군호국이 있고 비미국이 있어요. 요 비미국이 여왕이 비미호, 군호국의 여왕이 비미국모, 요 사로국이 사로신라에 병합됐다면 사만 속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 해석은 바로 송서에서 외가 자칭 이 보면은 신라 백제 임나 뭐 해서 다 일본 외왕에 있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사만이 있을 때 그 위에 위만조선이 있고 그 위에 북부에 고구려가 있고 그 동쪽에 최승의 낙랑국이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만 속에 삼국지 동이전에 외와 백제와 신라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백제 봉기를 한반도 쪽에 놓고 보면은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런데 이제 묘한 것이, 낙랑국의 역사는 이 동쪽에 있는 장성 동쪽에 있는 신라가 개성을 하고, 낙랑과 대방 쪽에 있는 신라는 서쪽에, 그러니까 백제 외가 있는 서쪽에, 그러니까 낙랑이라는 명칭을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왕국의 낙랑 왕국의 신라를 왕국의 낙랑 왕국에 있던 지역에 에서도 신라가 하나 생기고 대방과 낙랑이 있던 지역에도 신라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기록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른쪽 오른편에 맨 밑에 보면은 요게 이집트 박물관에서 발견된 고지도인데 언제 만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보고 해신을 할 때 방영됐는데 신라가 2개입니다. 아니 뭐 종이가 흔하고 뭐 그릴 것이 없어서 신라는 2개를 했으니까 신라는 하나는 호박같이 생겼고 하나는 오이같이 생긴,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신라와 이쪽에 있는 신라를 2개로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도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낙랑국과 낙랑군이 우리가 구별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런 그래서 낙랑국은 천년의 최씨 역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이련이 낙랑국에다가 낙랑군을 덮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숨겨진 것을, 그 낙랑국은 얼마나 유명한 나라냐면 자명고각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전쟁을 해서 누구한테 뭐 지고 이런 것이 없었다는 평화지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낙랑 그 국에서 이제 그 고구려 칸에서 독립한 것이 바로 신라고, 낙랑이라는 낙랑군 대방태수가 있는 지역에서 광복한 신라가 즉 사로신라, 이게 2개의 신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혼혈하고 쓴다는 삼국유사도 신라가 2개라고 하였고 삼국사에도 신라가 2개라고 했으니까 이 천년의 낙랑국의 자리에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가 밝힌다면은, 그리고 낙랑군과의 구별을 분명히 해준다면은 우리 역사는 다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됐는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